시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8세인 제 한꼬렁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저 공산주의자와 종북 좌파들의 장난에 의해서 소리 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스며들어서 소리 나지 않는 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전쟁은 왼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아 저쪽에서 총을 쏘는구나 싶어서 그쪽에 방어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 야금야금 곳곳이 숨어들어서 전쟁을, 이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나라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 종북 공산주의 좌파들의 손에 넘어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금년도 울산연에 들어와서 저 검은 구름과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강력한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갖다가 계엄이 아니고 계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는 더욱 거세가지고 이분의 신상에는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함과 동시에 이 지도자를 빨리 정상에 앉혀서 세계가 부러운 이 나라가 다시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는 헌법 제64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은 총도 한 번 쏜 일도 없고 칼을 한 번 내들린 일도 없고 사람의 상처가 난 것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잡아간 일도 없습니다. 단지 부정특보로 인해서 이 나라가 침몰 지경에 있는 이 나라를 구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탄핵이라고 몰아붙여 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그것도 헌법에 맞는 구속력이 아니고 공수처는 절대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죄라도 공수처는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기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계엄령 내란죄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도 조사할 권한이 없고 단지 기소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권한이 없는 이 공수처에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강제 조사를 하고 강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죄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란죄 소추 법안에 보면은 계엄령 그 탄핵 소추 법안에 보면은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거의 90%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란으로 인했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한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첫 문제 부결을 갖다가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 번 부결된 것은 다시 두 번 소추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부 다시 소추를 하려면 다음 국회 회기 때 다른 죄가 하나 더 청각을
돼야만이 소출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각이 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매주 토요일마다 소출을 한다고 이재명이가 얘기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소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 국민의힘 당, 우리 우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 여기에서 과거 김무성이가 저지른 것처럼 똑같은 한동의 이놈이 들어가지고 소출을 갖다가 통과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놈을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역장 쪽에서도 역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 일반 검사로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배반을 해서 되겠어요? 이거는 저 종북 좌빨의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과거를 잘 아시지요? 밤낮 죄로 끊임없는 노력과 일을 해서 우리도 한번 미국이나 저런 나라처럼 1등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밤낮 죄로 일을 해서 오늘날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 남포동에서 전철을 탈락하니까 80살을 먹는 그 외국 여자 할머니가 머리가 하얗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아마 어디 가는 방향을 묻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고 내가 보니까 쏘면 가니까 서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서면 가니까 같이 타십시오. 그리고 차 안에서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이 80인데 혼자 대한민국에 여행을 왔느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교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철수해서 올 때 너무나 백성들은 순박하고 착한데 나라가 저렇게 가난해서 전쟁을 끝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국해가지고 주야청청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88 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보고 자기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춤을 추더랍니다. 이야, 대한민국 국민들 장하다. 그렇게 헐벗은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고 아무나 상관할 수 없는 88 올림픽을 유치하니 대단한 국민이다. 이러면서 네가 나중 크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꼭 한번 가서 찾아보고 대한민국 국민 나라를 여행을 가서 한번 가서 그 민족성을 갖다가 본받아서 너희 손자들한테도 알려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서면에 내려가지고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대접해보면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경찰들이 너무나 주야 총장으로 국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아주 잘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112마 그러면은 바로 출동해서 우리나라에 이 민주주의 민주경찰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산에는 어디를 관광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든지를 다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려서 대접해 가지고 제가 안내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 이마침 잘 살게 된 것을 보자 이렇게 나이 80는 그 오스트리아 할머니께서 와가지고 찬사를 보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재산을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에 넘쳐서 그렇습니까? 와, 재산을 깎아먹는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한 걸 잊었습니까? 언제까지 옛날로 돌아갈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세계에 빛나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8개국에 근무를 하고 제가 25개국을 방문했습니다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治安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강주에 집회를 가는데 저희 차 탄 손님 한 분이 갑작스러워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슴을 두들고 막 이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한가 동시에 119 전화를 거니까 그 남부 고속도로 그 전라도 강간 무슨 휴게소지요? 예? 섬진강 후계. 아, 섬진강 후계소 딱 가니까 119를 거니까 19분 만에 119가 와가지고 그걸 임시 조치를 해가지고 소생을 시켰어요. 그리 그분이 가가지고 아, 내가 살아났으니까 차 안에 있던 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전화가 왔어요. 이마침 우리나라에 민주 경찰들의治安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기 편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도 우리 이 집회를 갖다가 원만하고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우리 이 민주 경찰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니다, 여러분. 경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편안하고 이 질서적인 나라에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야 한때 넘어갈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안히 있어야 될 건데 괴로움을 끼쳐서 죄송하지만 이 나라를 자연스럽고 민주적인 나라가 그대로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와 배려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키고 이마침 편안한 나라에 우리 후손들이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우리가 전부 나서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야 자유를 얻습니다. 기쁨이 프리덤과 기쁨이 돼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처칠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은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모든 사유재산도 전부 다 국가에 반납이 되고 이북식으로 피란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배급을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스럽고 평화로운 이런 생활을 누리다가 그런 체제 밑에 살겠습니까? 못 살지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면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레도 이웃집 사람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설득해서 더욱더 오늘보다 더 배가 되고 더 배가 되는 국민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나라를 찾는데 목숨을 바쳐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희생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더 힘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가는 국가를 만들도록 힘씁시다. 여러분 외칩시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석방하라!